아가씨, 저 사람들을 어디까지 내버려 두실 생각입니까? 원하시면 오늘 안에 강씨 집안과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재벌가 며느리 한서유는 결혼 후 3년 동안 아무 직업도 친정의 도움도 없는 여자처럼 살아왔다. 시누이 강혜리는 그런 서윤을 돈만 보고 결혼한 기생충이라 조롱하며 수백만 팔로워 앞에서 생방송까지 시작한다. 그러나 서윤의 비밀을 폭로하겠다며 닫힌 응접실 문을 연 순간 카메라에는 대한민국 재계에서 가장 두려운 인물 윤태성 회장이 직접 차를 따르며 그녀에게 고개 숙이는 모습이 잡힌다. 그리고 단 한마디의 호칭이 강씨 집안이 알고 있던 모든 진실을 뒤집기 시작한다. 강혜린의 휴대전화 화면 오른쪽 위에는 생방송 시청자 수가 미친 듯이 올라가고 있었다. 30만, 50만, 70만. 희리는 숫자가 커질수록 목소리를 더욱 높였다. 한남동 강씨 일가의 거실 한가운데에는 점심 식사를 막 끝낸 가족들이 앉아 있었고 한서윤은 식탁 끝에서 말없이 찻잔을 정리하고 있었다. 혜리는 카메라를 슬쩍 돌려 그녀의 모습을 화면 안에 넣으며 웃었다. 여러분이 계속 궁금해하셨죠? 우리 오빠랑 결혼한 그 전설의 신데렐라가 집에서 뭐하고 사는지. 댓글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서윤의 손이 아주 잠깐 멈췄다. 혜리나 방송 꺼. 낮고 차분한 목소리였다. 혜리는 오히려 렌즈를 가까이 들이밀었다. 왜요? 언니, 숨길 거라도 있어요. 내 얼굴을 찍는데 동의한 적 없어. 가족끼리 너무 예민한 거 아니에요. 그때 소파에 앉아있던 강도진이 미간을 눌렀다. 혜리나, 적당히 해. 서윤은 그 말을 듣고 남편을 바라봤지만 다음 순간 그의 입에서 나온 말에 눈빛이 차갑게 식었다. 서윤아, 너도 그냥 방에 들어가 있어. 얘 방송 끝나면 내가 얘기할게. 혜리는 기다렸다는 듯 웃었다. 봐요 여러분. 우리 오빠가 얼마나 착한지. 결혼 3년 동안 돈도 안 벌고 집에만 있는 사람한테 화 한 번 안 내잖아요. 시청자 수가 100만을 넘었다. 서윤은 천천히 찻잔을 내려놓았다. 맞은편에 앉은 시어머니 박미경은 말리는 척하면서도 표정에는 은근한 만족이 묻어 있었다. 혜리나, 그래도 새언니한테 그런 표현은 좀 그렇지 않니? 그러나 혜리는 어머니의 말이 진심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오히려 더 신이 난 듯 카메라를 자신에게 돌렸다. 엄마는 맨날 감싸준다니까. 저는 사실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오빠가 회사 키우느라 하루에 4시간도 못 자는데 언니는 카드 쓰고 차 타고 좋은 집에서 살잖아요. 그런데 친정이 뭘 하는지는 아무도 몰라요. 직업도 없고요. 이 정도면 사람들이 궁금해할 만하지 않아요. 서윤이 혜린을 바라보았다. 내 생활비가 내 오빠 돈이라고 누가 말했어? 혜린의 눈이 번쩍였다. 그럼 누구 돈인데요? 그걸 네 방송에서 설명해야 할 이유는 없어. 대답 못하네요. 혜린이 비웃으며 카메라를 가까이 가져왔다. 여러분, 이게 바로 답입니다. 도진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하라고 했어. 그러나 그가 휴대전화를 빼앗은 것은 아니었다. 혜린의 방송을 끈 것도 아니었다. 그저 동생에게 인상을 찌푸렸을 뿐이었다. 서윤은 그 미묘한 차이를 너무 잘 알고 있었다. 3년 동안 언제나 그랬다. 그는 가족이 선을 넘으면 불편해했다. 하지만 그 선을 되돌려 놓는 사람은 늘 서윤이어야 했다. 참는 사람도 조용히 자리를 피하는 사람도 언제나 그녀였다. 서윤의 휴대전화가 테이블 위에서 짧게 진동했다. 화면에는 단 한 글자와 성만 떠 있었다. 윤 회장. 서윤은 즉시 휴대전화를 뒤집었다. 오늘 오후 2시 별채 응접실에서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었다. 누구에게도 알려지면 안 되는 만남이었다. 정확히 말하면 서윤은 도진에게 언젠가는 말할 생각이었다. 그러나 그 언젠가가 3년째 오지 않았다. 도진의 회사가 막 투자 유치에 성공했을 때는 그의 성취를 빼앗는 것 같아서 말하지 못했고 회사가 성장한 뒤에는 그의 자존심을 건드릴까 두려워 미뤘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는
더 본질적인 이유가 생겼다. 도진이 어머니와 동생의 무례를 묵인할 때마다 서유는 생각했다. 지금 내 이름 뒤에 무엇이 있는지 말하면 이 사람은 나를 다르게 대할까? 만약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를 사랑했다고 믿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서윤이 휴대전화를 들자 혜린이 즉시 렌즈를 화면 쪽으로 돌렸다. 방금 누구예요? 윤, 뭐라고 뜬 것 같은데. 서윤의 눈빛이 처음으로 날카롭게 변했다. 혜린아, 왜요? 지금부터 내 물건에 카메라 대지 마. 혜린이 입꼬리를 올렸다. 혹시 남자예요? 거실의 공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도진마저 고개를 들었다. 서윤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바로 그 침묵을 혜린은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로 받아들였다. 혜린에게 오늘 방송은 단순한 장난이 아니었다. 2달 전부터 그녀의 개인 채널 조회수는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었다. 명품 개봉 영상도 호텔 브이로그도 예전처럼 반응이 오지 않았다. 광고 계약 2건은 이미 갱신이 보류됐고 소속 매니저는 노골적으로 새로운 화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런데 일주일 전 우연히 올린 짧은 영상 하나가 모든 것을 바꿨다. 영상 속에서 서유는 가족 저녁 식사 중 조용히 접시를 치우고 있었고 혜리는 장난처럼 자막을 붙였다. 재벌가의 시집와 인생 역전한 사람의 하루. 조회수는 하루 만에 300만을 넘었다. 댓글에는 진짜 아무 일도 안 하나. 남편 돈으로 사는 거 부럽다. 친정은 왜 한 번도 안 나오냐. 같은 말들이 달렸다. 혜리는 처음에는 찜찜했다. 하지만 숫자는 죄책감보다 강했다. 오늘은 아예 생방송으로 진실을 보여주겠다며 예고까지 했다. 그러니 여기서 멈출 수 없었다. 그녀는 서윤이 숨기는 무언가를 찾아야 했다. 언니, 솔직히 말해봐요. 친정도 평범하고 직업도 없는데 매달 쓰는 돈이 적지 않잖아요. 오빠 돈 아니면 대체 누구 돈이에요? 서윤이 한참 그녀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네가 오늘 얻는 조회수보다 훨씬 비싼 대가를 치를 수도 있어. 혜리는 코웃음을 쳤다. 협박하는 거예요, 경고야. 뭘 믿고요? 그 질문에 서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침묵이야말로 혜린이 가장 듣고 싶었던 대답이었다. 오후 1시 55분이 되자 서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나 손님 있어. 박미경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손님, 여기로 누가 오는데 개인적인 일이에요. 혜리는 곧바로 카메라를 들었다. 아까 그 윤씨 도진이 이번에는 확실히 얼굴을 굳혔다. 서윤아, 누구 오는 건데? 서윤은 남편의 눈을 바라봤다. 거기에는 질투보다 당혹감이 먼저 있었다. 자기 집에서 자신이 모르는 사람이 아내를 만나러 온다는 사실이 불편한 것이었다. 오늘은 나중에 말할게. 왜 지금 말 못해? 당신도 지난 3년 동안 내가 불편하다고 말한 걸 지금 듣지 않았잖아. 도진의 얼굴이 굳었다. 혜리는 그 장면을 놓치지 않고 카메라를 양쪽으로 움직였다. 댓글이 폭발했다. 불륜 아니냐. 남편도 모르는 남자가 집에 온다. 이거 대박이라는 글이 연달아 떠올랐다. 도진이 휴대전화를 내려놓으라며 혜린에게 손을 뻗었지만 혜린은 재빨리 뒤로 물러났다. 오빠, 지금 끄면 더 이상해 보여. 차라리 당당하면 보여주면 되잖아. 서윤이 아주 차갑게 말했다. 강혜린, 별채로 따라오지 마. 처음으로 그녀가 성까지 붙여 부르자 혜린의 얼굴에서 웃음이 잠깐 사라졌다. 그러나 시청자 수는 이미 280만을 향하고 있었다. 혜린에게 그 숫자는 경고보다 훨씬 크게 들렸다. 별채 응접실은 본관에서 긴 복도로 이어져 있었고 평소에는 가족조차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서윤이 문을 닫고 들어간 뒤 10분쯤 지나자 검은 세단 3대가 저택 앞에 조용히 멈췄다. 혜리는 이 장면을 창문 너머로 보자 눈을 크게 떴다. 선두 차량에서 내린 노년의 남자는 단정한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주변의 수행원들이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모습만 봐도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러나 혜리는 얼굴을 정확히 보지 못했다. 그녀는 오히려 흥분했다. 여러분,
지금 진짜 누가 왔어요. 차가 3대예요. 댓글이 순식간에 더 빨라졌다. 도진이 뒤에서 말했다. 혜린아, 그만해. 진짜로. 오빠도 궁금하잖아. 내가 알아서 물어볼 거야. 혜린이 돌아서며 웃었다. 그러니까 오빠가 맨날 당하는 거야. 형부도 아니고 남편이 자기 집에 누가 왔는지도 모르는데. 그 말이 도진의 약한 곳을 찔렀다. 그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본 서윤의 시어머니 미경이 낮게 말했다. 도진아, 네가 직접 확인해봐야 하지 않겠니? 결국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 침묵을 허락으로 받아들인 혜리는 휴대전화를 든 채 별채 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응접실 안에서 윤태성은 찻주전자를 직접 들고 있었다. 대한민국에서 그의 이름을 모르는 경제기자는 거의 없었다. 대형 지주회사 성원그룹의 회장이자 수많은 기업의 지분관계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물. 공개석상에서는 웃는 모습보다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듣고 단 한 문장으로 결론을 내리는 모습으로 더 유명했다. 그런 윤태성이 지금 서윤 앞에서 찻잔에 물을 붓고 있었다. 제가 하겠습니다. 서윤이 손을 뻗자 태성이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께서 살아계실 때도 제가 차를 올렸습니다. 아가씨께 드리는 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서윤은 그 호칭에 미간을 살짝 찌푸렸다. 밖에서는 그렇게 부르지 말라고 했잖아요. 밖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 집은 제 집인 동시에 강도진 씨 집이에요. 태성의 눈빛이 미묘하게 굳었다. 그 사람은 아직도 모르고 있습니까? 서윤이 대답하지 않자 그는 찻주전자를 내려놓았다. 3년입니다. 알아요. 지난달에도 아가씨를 두고 인터넷에서 이상한 말들이 돌았습니다. 신경 쓸 정도 아니었어요. 아가씨에게는 아닐지 몰라도 저희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태성은 테이블 위에 얇은 서류철을 놓았다. 그 표지에는 성림 파트너스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강도진 대표 회사건도 더는 미룰 수 없습니다. 다음 분기 의결권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서윤이 서류철을 열려던 순간 복도 쪽에서 아주 작은 마찰음이 났다. 문손잡이가 움직였다. 그녀가 고개를 들기도 전에 문이 열렸다. 찾았다. 혜린의 들뜬 목소리와 함께 휴대전화 카메라가 방 안으로 들어왔다. 그녀는 화면을 서윤과 윤태성에게 번갈아 비추며 숨도 쉬지 않고 말했다. 여러분 봤죠? 새언니가 남편 몰래 만난다는 사람이 진짜 있었어요. 서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감정이 사라졌다. 나가. 그러나 혜린은 멈추지 않았다. 언니 왜요? 떳떳하면 공개해도 되잖아요. 이분이 생활비 대주는 분이에요. 뒤늦게 따라온 도진이 문 앞에서 굳어졌다. 그는 방 안의 남자를 알아본 듯 얼굴빛이 변했다. 윤태성 회장님. 혜린이 눈을 깜빡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화면을 직접 확인했다. 댓글창은 이미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폭주하고 있었다. 윤태성 맞다. 성원 회장 아니냐. 미쳤다. 왜 저기 있냐는 문장이 초당 수십 개씩 올라왔다. 혜린의 손끝이 조금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사태를 이해하지 못했다. 오히려 더 큰 특종이라고 생각했다. 회장님이 왜 우리 새언니랑 단둘이 계세요? 윤태성은 혜린을 보지 않았다. 그는 오직 휴대전화 화면에 붉은 생방송 표시를 한번 확인한 뒤 그 순간 윤태성의 시선이 서윤의 손목에 닿았다. 오래된 은색 시계가 셔츠 끝에서 드러나 있었다. 15년 전 서윤의 외할아버지가 마지막 이사회 날까지 차고 다니던 시계였다. 태성의 표정에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다. 그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서윤 앞에 놓인 찻잔을 바르게 돌려놓은 뒤 두 손을 모았다.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 총수들이 그의 연락 한 통을 받기 위해 며칠씩 기다린다는 윤태성이었다. 그런 사람이 강도진의 집에서 아무 직업도 없는 며느리라 조롱받던 여자 앞에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그리고 카메라가 모든 것을 생중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낮고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아가씨, 저 사람들을 어디까지 내버려 두실 생각입니까? 원하시면 오늘 안에 강씨 집안과의 모든 관계를 정리하겠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멈췄다. 도진의 입술이 벌어졌고
혜리는 휴대전화를 쥔 채 돌처럼 굳었다. 댓글창에는 단 하나의 단어가 반복되기 시작했다. 아가씨, 아가씨가 누구냐? 윤태성 회장이 누구한테 아가씨라고 한 거냐? 그리고 생방송 시청자 수는 300만에서 400만, 500만을 향해 치솟았다. 회장님. 서윤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명령처럼 들렸다. 윤태성이 곧바로 입을 다물었다. 혜리는 뒤늦게 정신을 차리고 휴대전화를 내리려 했다. 바로 그때 서윤이 말했다. 끄지 마. 혜린의 손이 멈췄다. 뭐라고요? 서윤은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불과 10분 전까지 모욕을 당하면서도 자리를 피하던 사람과는 전혀 다른 걸음이었다. 그러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네가 시작했잖아. 내가 누구 돈으로 사는지, 누구를 몰래 만나는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는지 전부 알고 싶다고 했지. 혜리는 입술을 깨물었다. 언니, 난 그냥 방송 켜놓고 계속해. 그 말에 도진이 급하게 끼어들었다. 서윤아, 지금 감정적으로 하지 마. 일단 방송부터 끄고 우리끼리 얘기하자. 서윤이 고개를 돌렸다. 우리끼리 그녀가 아주 희미하게 웃었다. 당신은 아까 이게 우리 가족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잖아. 혜린이가 원래 철이 없으니까 내가 참으면 된다고 했지. 도진의 얼굴이 굳었다. 그건 그런 뜻이 아니었어. 항상 그랬어. 당신이 말한 뜻과 내가 견뎌야 했던 결과는 늘 달랐어. 혜린의 화면에는 그 대화가 한마디도 빠짐없이 담기고 있었다. 그제야 도진은 수백만 명이 자신들을 보고 있다는 현실을 깨달았다. 윤태성은 서윤의 허락이 떨어질 때까지 한 걸음 뒤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그 태도가 오히려 모든 설명보다 더 큰 충격이었다. 혜리는 간신히 입을 열었다. 회장님이 왜 언니한테 저렇게까지 하는데요?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테이블 위에 놓인 성림 파트너스 서류철을 덮었다. 카메라가 표지를 잡는 순간 윤태성의 수행비서가 처음으로 표정을 바꾸었다. 이미 늦었다. 화면을 캡처한 사람들이 있었다. 금융 커뮤니티에는 몇 초 만에 성림이라는 이름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도진 역시 그 이름을 본 순간 숨이 막혔다. 자신의 회사가 가장 힘들었던 시절, 아무도 투자를 결정하지 않을 때 유일하게 장기 자금을 넣어줬던 곳, 신생 기업들을 거의 상대하지 않는다는 소문 때문에 자신도 정체를 제대로 알지 못했던 투자법인 성림 파트너스. 그는 서윤을 바라봤다. 설마 서윤은 그 말을 끝내게 하지 않았다. 지금은 아니야. 그녀는 윤태성을 향해 몸을 돌렸다. 오늘 보고는 여기까지 하죠. 태성이 낮게 말했다. 하지만 이미 시장 쪽에서도 움직일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아가씨, 강도진 회사와 관련된 결정도 오늘은 보류하세요. 제 이름 때문에 직원들까지 피해를 보는 건 원하지 않아요. 도진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 순간 처음으로 그의 머릿속을 스친 것은 아내가 얼마나 부자인지가 아니었다. 자신이 알지 못하는 동안 그녀가 자신의 회사와 관련해 어떤 위치에 있었는가였다. 혜린의 휴대전화가 진동을 시작했다. 한 번, 두 번, 쉼없이 울렸다. 매니저 소속사, 대표 광고 담당자 모르는 번호들. 화면 상단에는 긴급 뉴스 알림까지 떠올랐다. 재계검을 윤태성 회장, 강도진 대표 자택에서 의문의 여성에게 극존칭, 온라인 생방송 통해 포착. 혜린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이거 왜 기사가 벌써 나와? 윤태성이 처음으로 그녀를 정면으로 바라봤다. 강혜린 씨. 그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혜린이 본능적으로 허리를 세울 정도로 차가웠다. 생방송은 끝나도 기록은 끝나지 않습니다. 혜린은 황급히 종료 버튼을 눌렀다. 화면이 검게 변했다. 그러나 이미 수백 개의 재송출 계정이 영상을 복제하고 있었다. 서윤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 네가 한 일은 내가 지워줄 수 없어. 언니가 지워줄 수 있다고. 혜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되물었다. 서윤은 대답하지 않고 밖으로 걸어갔다. 도진이 뒤따라 나서며 그녀의 손목을 붙잡으려 했지만 서윤은 한 걸음 먼저 물러났다. 3년 동안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던 행동이었다. 도진의 손이 허공에 멈췄다. 서윤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오늘 밤에는 묻지 마. 서윤아, 당신이 궁금한 건 내가 누구인지겠지. 그녀의 눈에 처음으로 깊은 피로가 스쳤다. 나는 지금 당신이 내가 아무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왜 그렇게까지 침묵했는지가 더 궁금해. 그 말을 남기고 서윤은 문을 닫았다. 몇 초 후 도진의 휴대전화에 회사 재무담당 임원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수학이 넘어 목소리는 다급했다. 대표님, 지금 성림 파트너스 관련 소문 때문에 투자자 문의가 폭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주요 거래처 두 곳에서 긴급 확인 요청이 왔습니다. 도진은 닫힌 문만 바라봤다. 불과 1시간 전까지 그는 자신이 이 집에서 가장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다. 이제 그는 처음으로 깨닫기 시작했다. 자신이 3년 동안 가장 가까이 두고도 단 한 번도 제대로 보지 않은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강도진이 회사 재무담당 임원의 전화를 끊었을 때 한남동 저택의 공기는 불과 몇 분 전과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강혜리는 소파에 주저앉은 채 자신의 휴대전화를 두 손으로 붙잡고 있었다. 생방송은 이미 종료됐지만 화면 위에는 수십 개의 알림이 쉬지 않고 쏟아졌다. 소속사에서는 긴급 회의를 요구했고 광고 브랜드 세 곳은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는 메시지를 보내왔다. 그녀가 올리지도 않은 영상들이 실시간 인기 검색어를 점령하고 있었다. 윤태성이 한서윤에게 차를 따라주는 장면, 고개를 숙이는 장면, 그리고 아가씨라고 부르는 순간만 잘라낸 짧은 영상이 몇 분 만에 수백만 조회수를 기록했다. 박미경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다. 대체 저 애가 누구길래 윤 회장이 저렇게까지 해. 혜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몰라. 진짜 몰랐다고.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의 머릿속에는 방금 전 서윤이 했던 말만 계속 맴돌았다. 당신이 궁금한 건 내가 누구인지겠지. 나는 당신이 내가 아무도 아니라고 생각했을 때 왜 침묵했는지가 더 궁금해. 그 문장은 지금 퍼지고 있는 어떤 기사보다 더 깊게 그의 자존심을 찔렀다. 그는 불현듯 거실을 돌아봤다. 이 집에서 서윤이 앉던 자리, 서윤이 쓰던 찻잔, 서윤이 조용히 치워왔던 접시들, 3년 동안 너무 익숙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던 것들이 한순간 낯설게 보였다. 하지만 혜리는 아직도 자신이 무엇을 망가뜨렸는지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그녀에게 가장 급한 것은 자신의 채널이었다. 이대로 있으면 내가 불륜 폭로한 것처럼 보이잖아. 혜린이 벌떡 일어나 말했다. 나 해명해야 해. 윤 회장이 왜 언니한테 저런 태도를 보였는지 아무도 모르잖아. 오히려 이상하다고 말할 수도 있어. 도진이 차갑게 쳐다봤다. 지금 뭘 더 하겠다는 거야? 내 이미지 살려야지. 내 이미지.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네가 우리 집안을 생방송으로 찍어서 회사 투자자들까지 전화하게 만들었는데 내 이미지부터 걱정돼. 혜린의 얼굴이 붉어졌다. 오빠도 아까 궁금해했잖아. 나만 나쁜 사람처럼 몰지 마. 그 말에 도진이 멈칫했다. 사실이었다. 그는 혜린을 막지 않았다. 오히려 서윤에게 누구를 만나느냐고 물었다. 혜린은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리고 솔직히 언니도 이상해. 결혼 3년 동안 아무 말 없다가 갑자기 윤태성 회장이 나타나서 아가씨라고 부르는 게 정상은 아니잖아. 오빠한테 숨긴 건 언니잖아. 박미경도 슬쩍 거들었다. 도진아, 내 동생이 경솔했던 건 맞지만 서윤이도 설명은 해야지. 며느리가 이런 큰 비밀을 숨기고 있었는데 우리가 어떻게 아무렇지 않게 넘어가니. 도진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 순간 그는 두 가지 감정 사이에서 갈라지고 있었다. 하나는 아내에게 미안하다는 감정이었고 다른 하나는 자신만 바보가 된 것 같은 모욕감이었다. 그리고 그는 아직 어떤 감정이 더 중요한지 구분할 만큼 성숙하지 못했다. 서윤은 그 시각 2층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은색 시계와 성림 파트너스 서류철이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녀의 휴대전화 역시 쉬지 않고 진동하고 있었지만 대부분 받지 않았다. 윤태성에게서 온
짧은 메시지만 확인했다. 아가씨 지시대로 강도진 대표 회사와 관련한 모든 결정을 일단 보류하겠습니다. 다만 외부 반응까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서유는 눈을 감았다. 그녀가 가장 두려워했던 방식으로 모든 것이 드러나고 있었다. 자신이 원해서 공개한 것도 아니고 준비된 발표도 아니었다. 조롱과 의심 속에서 떠밀려 정체가 드러났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가장 먼저 든 감정은 두려움보다 피로였다. 3년 동안 이렇게까지 숨기기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포기했는지 갑자기 선명하게 느껴졌다. 가족 명의의 행사에 참석하지 않았고 공식 석상에서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들을 피했으며 성님 관련 회의도 외부에서 비공개로 진행했다. 도진이 자존심 상할까봐 그의 사업에 관한 의견을 먼저 묻지 않았고 심지어 그가 내가 벌어서 당신 먹여 살린다고 농담했을 때도 웃어 넘겼다. 그 모든 선택이 사랑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사랑을 지킨 것이 아니라 자신을 계속 축소한 것에 가까웠다. 서유는 은색 시계를 손목에 다시 찼다. 외할아버지가 생전에 자주 했던 말이 떠올랐다. 사람에게 힘이 있다는 건 남을 눌러야 한다는 뜻이 아니라 최소한 자신을 지킬 책임이 있다는 뜻이다. 그때는 그 말을 너무 냉정하다고 생각했다. 이제야 조금 이해할 것 같았다. 10여 분 뒤 서재문이 조심스럽게 두드려졌다. 도진이었다. 그는 허락을 기다리지 않고 들어오지 않았다. 3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었다. 서윤이 들어와 라고 말하자 문이 열렸다. 도진은 평소처럼 넥타이를 풀어던지지도 않았고 곧바로 질문을 퍼붓지도 않았다. 한동안 문가에 서 있다가 낮게 말했다. 회장님이랑 무슨 관계야? 서윤은 예상했던 질문이었지만 씁쓸했다. 첫 질문이 그거야. 그럼 뭘 먼저 물어야 해? 오늘 괜찮았냐고. 도진의 입술이 굳었다. 서윤은 담담하게 이어갔다. 수백만 명 앞에서 내 동생이 나를 기생충처럼 말했어. 불륜 의심까지 했고. 그런데 당신이 처음으로 묻는 건 윤태성 회장과 내가 무슨 관계냐는 거네. 그건 중요한 문제잖아. 나한테도 중요한 문제가 있어. 나도 혼란스러워. 도진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3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내가 아내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랐다는 걸 오늘 생방송으로 알았어. 당신은 그게 아무렇지 않아. 서유는 그를 오래 바라봤다. 당신이 몰랐던 건 내가 말하지 않았기 때문만은 아니야. 도진의 눈썹이 움직였다. 무슨 뜻이야? 당신은 어느 순간부터 묻지 않았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낮에 뭘 하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대신 생활비 충분한지, 카드 한도 괜찮은지만 물었지. 도진은 반박하려다가 입을 다물었다. 기억을 되짚어보니 틀린 말이 아니었다. 그러나 도진의 상처 입은 자존심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책상 위 성림 파트너스 서류처를 발견하고 눈빛이 변했다. 저게 왜 여기 있어? 서윤의 손끝이 아주 잠깐 굳었다. 오늘 보고받던 자료야. 무슨 보고? 지금 말하면 당신은 더 감정적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 감정적으로. 도진이 허탈하게 웃었다. 내 회사가 지금 저 이름 때문에 투자자들한테 전화받고 있는데 내가 감정적으로 보일까봐 설명 못하겠다는 거야. 서윤은 조용히 일어났다. 성님이 당신 회사 투자자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런데 그게 당신이랑 무슨 관계냐고. 서윤은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성님의 의결권 일부를 내가 관리해. 도진은 처음에 무슨 말을 들었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정확한 구조는 나중에 설명할게. 하지만 네 회사에 투자한 결정은 내가 혼자 내린 게 아니야. 심사도 있었고 위원회도 있었어. 그의 얼굴이 서서히 굳어졌다. 그래도 당신이 알고 있었던 거네. 내가 밤새 투자자 찾아다닐 때도, 내가 투자 유치 성공했다고 당신한테 자랑했을 때도. 서윤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때 당신 정말 기뻐했잖아. 그 성취를 내가 뺏고 싶지 않았어. 도진은 그 말을 배려로 받아들이지 못했다.
지금의 그에게는 자신이 무대 위에서 자랑스럽게 성공을 이야기하는 동안 아내가 객석에서 모든 걸 알고 웃어준 장면처럼 느껴졌다. 당신은 날 불쌍하게 본 거야. 아니, 그럼 뭐였는데? 서윤이 단호하게 말했다. 믿은 거야. 그 한마디가 오히려 도진을 더 침묵하게 만들었다. 서윤은 숨을 천천히 고른 뒤 말을 이었다. 당신 회사에 투자한 게 내 덕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투자팀이 사업성을 받고 당신이 결과를 만들었어. 내가 한 건 마지막 단계에서 반대하지 않은 것뿐이야. 반대하지 않았다. 내가 원했다면 이해 충돌을 이유로 빠질 수도 있었어. 그런데 당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 도진의 시선이 흔들렸다. 예전에 서윤이 무심하게 했던 말이 떠올랐다. 당신이 성공한 게 내 덕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때 그는 아내가 그저 자신을 격려한다고 생각했다. 이제 그 말의 무게가 완전히 달라졌다. 그러나 인정하는 순간 자신이 너무 많은 것을 잘못 이해했다는 사실도 인정해야 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방어했다. 그래도 숨긴 건 사실이잖아.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맞아. 그건 내 잘못이야. 예상하지 못한 인정에 도진이 멈칫했다. 나는 당신이 내가 가진 걸 알면 달라질까봐 무서웠어. 그래서 계속 미뤘어.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시험이었을 수도 있겠지. 그녀는 잠시 눈을 내리깔았다. 내가 당신에게 공정하지 않았던 부분은 인정해. 도진은 조금 숨을 돌렸다. 하지만 다음 말에서 다시 굳었다. 그렇다고 당신이 오늘까지 나를 보호하지 않은 일이 사라지는 건 아니야. 서윤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흔들리지 않았다. 내가 누군지 숨긴 것과 당신 가족이 나를 모욕할 때 당신이 침묵한 건 별개의 문제야. 아래층에서는 혜린이 이미 새로운 사고를 준비하고 있었다. 소속사 매니저는 당분간 아무 글도 올리지 말라고 수차례 경고했지만 그녀는 인터넷 반응을 보며 점점 공포에 빠졌다. 댓글 여론은 빠르게 바뀌고 있었다. 만자, 처음에는 서윤의 정체를 궁금해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혜린이 동의 없이 가족을 촬영했다는 점, 지속적으로 먹여 살린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었다. 몇몇 영상 편집 계정은 지난 2달 동안 혜린이 올렸던 서윤 관련 콘텐츠를 한꺼번에 모아 비교하기 시작했다. 혜린은 자신이 악의적인 가해자로 굳어지는 것이 두려웠다. 결국 그녀는 카메라를 켜지 않은 채 짧은 글을 작성했다. 저도 오늘 처음 알게 된 사실들이 많습니다. 다만 방송에 나온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아 보였던 것은 사실이며 오빠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방적으로 저만 잘못한 사람처럼 몰아가는 건 억울합니다. 업로드 버튼을 누르기 직전 박미경이 물었다. 그게 도움이 되겠니? 혜리는 초조하게 말했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다 뒤집어 쓰잖아. 그리고 결국 게시했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상황은 더 나빠졌다. 사람들은 정상적이지 않은 관계라는 표현을 윤태성과 서윤 사이의 부적절한 관계를 암시한 것으로 받아들였다. 일부 온라인 매체가 그대로 기사화했고 서윤에 대한 악성 추측까지 다시 퍼지기 시작했다. 혜리는 그제야 자신의 한 문장이 또 다른 불을 붙였다는 걸 깨달았다. 오후 5시 무렵 저택 정문에 검은 차량 한 대가 다시 들어왔다. 이번에는 윤태성이 아니라 그의 법무팀 소속 변호사였다. 변호사는 혜린과 박미경 앞에 서류를 내놓으며 차분하게 말했다. 강혜린 씨가 방금 게시한 글 중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표현에 대해 즉각 정정 요청을 드립니다. 혜린은 얼굴을 찌푸렸다. 고소하겠다는 거예요. 현재는 정정 요청입니다. 윤 회장님이 시킨 거죠. 변호사는 잠시 침묵했다. 회장님, 개인의 명예도 관련돼 있습니다. 바로 그때 계단에서 내려오던 서윤이 말을 끊었다. 법적 조치는 아직 하지 마세요. 모두의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상황이 악화되고 있습니다. 알아요. 허위 추측이 계속 확산되면, 강제로 지우면 사람들은 더 숨기는 게 있다고 생각할 겁니다. 서윤은 혜린을 바라봤다.
그리고 자기가 만든 말의 결과는 직접 봐야 해요. 혜린이 이를 악물었다. 언니, 지금 나 협박하는 거야. 아니, 오히려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말이야. 서유는 변호사에게 정정 요청만 남기고 돌아가 달라고 했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도진은 이상한 감정을 느꼈다. 지금 서유는 마음만 먹으면 자신들을 훨씬 강하게 압박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녀는 그러지 않았다. 그 사실이 도진을 안심시키기는커녕 더 불편하게 만들었다. 자신이 아내를 얼마나 작은 사람이라고 규정해왔는지 자꾸 드러나는 느낌이었다. 밤이 되자 회사에서 또 연락이 왔다. 도진은 결국 서재박 복도에서 전화를 받았다. 재무담당 임원은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성림 파트너스 쪽에서 오늘 예정됐던 의결권 검토를 보류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도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보류. 네. 다만 투자 철회는 아닙니다. 그런데 시장에서는 오늘 영상 때문에 대표님 가족과 성림 사이에 갈등이 생긴 것 아니냐는 추측이 있습니다. 우리 주가나 계약은 비상장이라 직접적인 주가 충격은 없지만 다음 자금 조달을 준비 중인 기관들이 관계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거래처가 리스크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도진은 벽에 기대 눈을 감았다. 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문제가 서윤이 자신을 공격하느냐 아니냐가 아니었다. 사람들이 서윤과 자신의 관계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만으로도 회사가 흔들리고 있었다. 전화를 끊은 뒤 그는 서재문을 바라봤다. 안으로 들어가면 물어야 할 것이 너무 많았다. 성림은 정확히 무엇인지, 윤태성은 왜 그녀에게 고개를 숙이는지, 그녀의 가족은 누구인지. 하지만 손잡이에 손을 올린 순간 서윤의 말이 다시 떠올랐다. 오늘 괜찮았냐고. 그는 결국 문을 열지 못했다. 그때 서재 안에서 서윤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화면에 뜬 윤태성의 이름을 확인하고 전화를 받았다. 네, 회장님. 수화기 너머에서 태성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시장 반응이 예상보다 빠릅니다. 그리고 성림 내부에서도 강도진 대표 회사 건을 이해 충돌 사안으로 다시 보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서윤의 눈빛이 무거워졌다. 제 영향력을 빼세요. 무슨 뜻입니까? 다음 의결권 검토에서 제가 가진 권한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태성이 잠시 말이 없었다. 그렇게 하면 강 대표 회사가 불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유리하게 만들어주면 더 문제예요. 아가씨가 그 회사를 보호할 의무는 없습니다. 서윤은 천천히 창밖을 바라봤다. 본관 거실의 불빛이 멀리 보였다. 3년 동안 자신이 가족이라고 믿었던 공간이었다. 회사를 보호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 회사에 다니는 사람들은 우리 부부 문제와 아무 상관없잖아요. 태성이 낮게 한숨을 쉬었다. 여전히 강 대표를 감싸시는 겁니까? 서윤은 잠시 침묵했다. 아니요.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다. 이제부터는 오히려 그 반대예요. 제가 빠져야 그 사람이 자기 힘으로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니까요. 전화를 끊은 뒤 서윤은 성림 파트너스 서류철 첫 장에 짧게 메모했다. 근, 만구, 망구지도, 망구, 강도진 관련 모든 안건에서 한서윤 의결권 행사 중지, 그것은 복수가 아니었다. 그러나 도진에게는 어떤 처벌보다 가혹한 시험이 될 수도 있었다. 다음 날 새벽이 가까워질 무렵 도진의 이메일로 성림 파트너스의 공식 통지가 도착했다. 그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한 줄 한 줄 읽었다. 문서에는 투자 철회라는 표현도 계약 해지라는 표현도 없었다. 다만 이해 충돌 가능성을 해소하기 위해 특정 의결권자가 강도진 대표 관련 안건의 판단에서 자발적으로 배제된다고 적혀 있었다. 이름은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도진은 누군지 알았다. 그는 옆을 바라봤다. 서윤의 자리는 비어 있었다. 그녀는 오늘 밤부터 다른 방에서 자겠다고 말한 적도 없었다. 그냥 조용히 자신의 물건 몇 개를 들고 손님 방으로 옮겼다. 도진은 화면을 내려다보며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다. 회사가 흔들릴까 봐서만은 아니었다. 서윤이 자신에게서 돈을 빼는 것도 권력을 휘두르는 것도 아니었다. 오히려 그녀는 아무것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무관심에 가까운 거리두기가 가장 무서웠다. 같은 시각 온라인에서는 또 다른 캡처 한 장이 빠르게 퍼지기 시작했다. 전날 생방송 화면 구석에 잡힌 성림 파트너스 서류 처리였다. 누군가 그 이름과 과거 투자 기록을 찾아냈다. 게시물 제목은 짧았다. 강도진 회사 살린 초기 투자사, 어제 그 방에 있었다. 도진은 그 글을 보고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다. 이제 질문은 단순히 한서윤이 누구냐가 아니었다. 3년 동안 자신이 자랑해온 성공의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그녀가 어디에 서 있었느냐는 것이었다. 다음 날 아침, 강도진이 회사에 도착했을 때 평소보다 2배는 많은 시선이 그를 따라왔다. 직원들은 인사를 하면서도 눈을 오래 마주치지 못했고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자마자 휴대전화를 꺼냈다. 전날 밤부터 인터넷에는 성림 파트너스와 그의 회사 사이에 과거 투자 기록을 분석한 글들이 빠르게 퍼지고 있었다. 가장 많이 공유된 게시물에는 창업 초기 자금 조달 당시 성림이 다른 기관들이 망설이던 시점에 장기 투자를 결정했고 그 이후에도 몇 차례 중요한 안건에서 회사 측의 우호적인 판단을 내렸다는 내용이 정리돼 있었다. 누군가는 이미 서윤이 그 결정에 관여했을 것이라고 단정했고 또 다른 사람들은 강도진이 아내의 배경으로 회사를 키운 것이 아니냐고 비웃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재무담당 임원 최민석이 문을 닫고 낮게 말했다. 대표님, 오늘 오전에 예정됐던 2 기관 미팅이 연기됐습니다. 도진은 서류를 내려놓았다. 성님 때문이야. 정확히는 그 관계가 불명확해서입니다. 투자자들은 회사 사업성보다 지금 대표님 가정 문제에 자금 조달이 영향을 받는지부터 알고 싶어 합니다. 도진의 턱이 굳었다. 그가 가장 싫어했던 상황이었다. 평생 아버지가 돈 있는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이는 모습을 보고 자란 그는 자신의 회사만큼은 누구의 이름에도 기대지 않겠다고 다짐해왔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의 가장 큰 성취가 아내의 숨겨진 영향력 덕분이었을지도 모른다고 말하고 있었다. 초기 투자 기록 전부 가져와. 도진이 말했다. 성림이 처음 들어왔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누가 어떤 절차로 승인했는지도. 민석이 잠시 망설이다 물었다. 대표님, 정말 확인하시려는 겁니까? 도진은 창밖의 서울을 바라봤다. 그래야 내가 지금까지 뭘 믿고 살았는지 알 것 같으니까. 그 시각 해리는 자신의 원룸형 스튜디오에 틀어박힌 채 지난 영상들을 뒤지고 있었다. 소속사는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했고 2 브랜드는 광고 게시물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해린에게 그것은 단순한 수입의 문제가 아니었다. 몇 년 동안 자신을 떠받쳐왔던 숫자가 한순간에 적으로 돌아서고 있었다.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부러워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가족을 팔아 조회수 얻는 사람, 부자놀이하다 진짜 부자를 건드린 사람이라고 조롱했다. 해리는 손톱을 깨물며 예전 클립들을 하나씩 재생했다. 서윤이 가족 모임에서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 도진이 비싼 가방을 건네는 장면, 박미경이 서윤이는 돈 쓸 일이 많지 않지 라고 말하자 서윤이 웃어넘기던 순간 그녀는 그것들을 연결하면 충분히 다른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서윤이 처음부터 재벌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어. 어쩌면 윤태성 회장과 특별한 관계가 있는 걸 수도 있잖아. 불안은 곧 자기 합리화로 변했다. 해리는 새로운 영상 편집본을 만들기 시작했다. 제목은 자극적이었다. 제가 3년 동안 직접 본 새언니의 진짜 생활. 화면에서는 서윤이 오빠 돈으로 명품을 받는 것처럼 보였고 친정 이야기를 피하는 장면만 골라붙였다. 매니저가 전화를 걸어 절대 올리지 마. 지금 한 번 더 잘못 움직이면 회복 못해 라고 경고했지만 해리는 듣지 않았다. 가만히 있으면 내가 거짓말쟁이가 되잖아요. 해리나, 지금은 사실을 더 만드는 게 아니라 멈춰야 해. 아니요, 사람들이
언니를 신비한 재벌 상속녀라고 착각하는 것뿐이에요. 결국 그녀는 영상 업로드 예약 버튼을 눌렀다. 손끝은 떨렸지만 머릿속에는 단 하나의 생각밖에 없었다. 자신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다. 도진은 점심도 거른 채 창업 당시 투자 기록을 들여다봤다. 몇 년 전 그는 직원 급여조차 걱정하던 시기가 있었다. 제품은 가능성이 있었지만 실적이 부족했고 투자사들은 그에게 지나치게 공격적인 성장 계획을 수정하라고 요구했다. 바로 그때 성림 파트너스가 나타났다. 당시 도진은 성림을 보수적인 장기 투자사 정도로만 알고 있었다. 그들은 다른 기관과 달리 경영권을 흔들지 않았고 비용 절감을 핑계로 핵심 인력을 내보내라는 요구도 하지 않았다. 오히려 기술 인력을 유지하고 계획한 제품을 끝까지 완성하는 조건을 제시했다. 그 조건 덕분에 회사는 살아남았다. 도진은 당시 자신이 실력으로 그들을 설득했다고 믿었다. 그러나 자료를 다시 읽던 그의 눈이 특정 회의 기록에서 멈췄다. 최종 투자 심의 직전 이해관계자 의견란에 한 줄이 있었다. 장기 성장 가능성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경영진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 제안자 이름은 가려져 있었지만 내부 코드가 남아 있었다. 도진은 민석에게 물었다. 이 코드 누구 거야? 민석은 화면을 확인하고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성림 쪽 최종 의결권자 코드로 알고 있습니다. 이름은 저희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아닙니다. 도진은 갑자기 서윤이 했던 말을 떠올렸다. 당신이 성공한 게 내 덕이라고 생각한 적 없어. 그 말이 머릿속에서 점점 무거워졌다. 만약 서윤이 정말 그때 자신을 도왔다면 왜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 자랑할 수도 있었고 생색낼 수도 있었다. 하지만 그러지 않았다. 감사해야 하는 일인지 모욕당한 일인지 도진은 구분할 수 없었다. 결국 그는 의자를 밀고 일어났다. 윤태성 회장 일정 알아봐. 민석이 놀라 물었다. 직접 만나시려고요. 내 아내한테 물으면 지금은 말하지 않을 거야. 도진은 차갑게 말했다. 그러니까 그 사람한테 직접 확인할 거야. 윤태성은 예상보다 쉽게 그를 만나주었다. 오후 늦게 광화문에 있는 성원그룹 별관의 작은 응접실에서 마주 앉은 태성은 비서도 물리고 혼자였다. 도진은 정중하게 인사했지만 태성은 형식적인 인사만 받은 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강 대표가 왜 왔는지는 압니다. 도진이 숨을 골랐다. 성림 파트너스와 제 아내의 관계를 알고 싶습니다. 태성은 찻잔에 손도 대지 않았다. 그걸 제게 물을 자격이 있습니까? 도진의 눈빛이 굳었다. 남편입니다. 어제까지도 그 남편이라는 자리가 아가씨를 보호하는데 별 도움이 안 되어 보이던데요. 도진의 얼굴이 붉어졌다. 하지만 반박하지 못했다. 태성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말했다. 한 가지는 말씀드리죠. 강 대표 회사가 살아남은 건 강 대표가 사업을 해냈기 때문입니다. 성림은 자선단체가 아닙니다. 가치 없는 회사에 돈을 넣지 않습니다. 도진의 어깨에 들어갔던 힘이 아주 조금 풀렸다. 그러나 태성의 다음 말은 더 깊게 들어왔다. 다만 마지막 결정 단계에서 아가씨가 반대했다면 투자는 지연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도진의 손가락이 굳었다. 서윤이 승인했다는 뜻입니까? 아가씨는 당시 심사 결과를 보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표가 실패하더라도 실패할 기회는 줘야 한다. 사람을 자르기 전에 제품을 끝낼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그게 전부입니다. 도진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시절 그는 서윤과 막 결혼한 직후였다. 밤마다 회사가 무너질까 두려워 잠들지 못했고 서윤은 아무것도 묻지 않은 채 따뜻한 밥을 차려주곤 했다. 그는 그것이 사업을 모르는 아내의 배려라고 생각했다. 태성이 낮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아가씨는 강 대표의 성공을 사준 적 없습니다. 하지만 강 대표가 스스로 증명할 시간을 지켜준 적은 있습니다. 도진은 회사로 돌아가지 않고 곧바로 집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 그는 수십 번 서윤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지만
결국 하지 않았다. 만나면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고맙다고 해야 하는지, 왜 숨겼냐고 따져야 하는지, 아니면 어제 자신이 했던 말을 먼저 사과해야 하는지. 그런데 집에 도착하자 상황은 다시 꼬여 있었다. 거실 TV에는 혜린이 몇 시간 전 올린 영상이 재생되고 있었다. 편집본은 이미 기사에 인용되고 있었고, 숨겨진 재벌가 며느리의 이중생활 같은 제목이 붙기 시작했다. 박미경은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말했다. 혜린이가 또 일을 저질렀어. 도지는 즉시 동생에게 전화했지만 받지 않았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서윤이 들어왔다. 그녀는 화면을 한번 보고 모든 것을 이해한 듯 눈을 감았다. 도진이 다가갔다. 이건 내가 처리할게. 서윤이 피곤하게 웃었다. 어떻게 혜린한테 당장 영상 내리라고 할 거야. 어제도 할 수 있었잖아. 도진은 말문이 막혔다. 서윤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처음에는 장난이었고, 그 다음에는 철이 없어서였고, 이제는 얘도 겁나서 이러는 거라고 하겠지. 그렇게 말하려는 거 아니야. 그런데 늘 결과는 같았어. 도진은 결국 감정을 눌러두지 못했다. 나도 지금 내 인생이 어디까지 진짜였는지 모르겠어. 서윤이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무슨 말이야? 오늘 윤태성 회장 만났어. 그 순간 서윤의 얼굴이 굳었다. 왜 당신한테 물으면 또 나중에 말한다고 할 것 같아서. 서윤의 눈에 선명한 실망이 스쳤다. 그래서 내 허락 없이 내 사람을 찾아가서 내 이야기를 물었어. 도진은 그 표현에 반응했다. 내 사람 말꼬리 잡지 마. 나는 지금 아내가 누군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성님이 내 회사에 투자할 때 당신이 관여했다며. 왜 말 안 했어? 내가 투자받았다고 좋아할 때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어? 내가 아무것도 모르고 자랑하는 게 우스웠어. 서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그를 바라봤다. 아직도 그게 제일 중요해. 내 인생이야. 나도 당신 인생 안에 있었어. 서윤의 목소리도 처음으로 높아졌다. 거실에 있던 박미경이 놀라 두 사람을 바라봤다. 서윤은 숨을 고르며 말했다. 당신이 밤마다 망할까봐 잠 못 잘 때 나도 옆에 있었어. 투자팀 자료를 보고 당신 회사가 정말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했어. 그래서 반대하지 않았어. 그게 그렇게 모욕적이야. 문제는 당신이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거야. 그래, 난 알고 있었어. 그런데 당신이 성공한 건 당신이 해낸 거야. 도진의 안에서는 오래된 열등감이 들끓었다. 아버지가 투자자에게 굽신거리던 모습, 집이 압류될까 두려워하던 어머니, 돈 있는 친척에게 도움을 부탁하고 돌아와 화장실에서 울던 어린 시절의 자신. 그는 가장 해서는 안 될 질문을 결국 입 밖으로 꺼냈다. 우리 결혼도 그런 거였어. 서윤이 움직임을 멈췄다. 도진은 감정에 밀려 계속했다. 나를 가능성 있는 회사처럼 보고 선택한 거야. 실패해도 한 번 기회는 줘보자는 식으로. 말이 떨어진 순간 도진은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깨달았다. 서윤의 얼굴에서는 분노조차 사라졌다. 한참 후 그녀가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그 말은 하지 말았어야 했어. 도진이 입을 열었다. 서윤아, 난 지금 당신 처음 만났을 때 나는 당신 회사 이름도 제대로 몰랐어. 그녀는 담담히 말했다. 당신이 회식 끝나고 지하철 막차 놓쳐서 편의점 앞에 앉아 컵라면 먹던 사람이어서 좋았어. 내가 누구인지 묻기 전에 오늘 힘들었냐고 먼저 묻던 사람이어서 좋아했어. 도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래서 결혼했어. 적어도 그때는 당신이 내가 가진 걸 모르는 상태에서도 나를 사람으로 본다고 믿었으니까.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다. 웃기지. 나는 그걸 지키겠다고 계속 숨었고, 당신은 내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믿기 시작하면서 점점 나를 보지 않게 됐어. 도진이 다가가려 하자 그녀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미안해. 방금 말은 아니, 듣고 싶었던 말이었을지도 몰라. 뭐 그래야 내가 더 이상 핑계를 안 대니까. 서윤은
그를 똑바로 바라봤다. 나는 그동안 당신이 가족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했어. 바빠서 못 보는 거고, 책임질 게 많아서 예민한 거라고. 그런데 오늘 알았어. 당신은 내가 가진 게 없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당하는 모욕을 견딜 만한 일이라고 판단한 거야. 도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말이 너무 정확했기 때문이다. 그날 저녁, 혜리는 우연히 오빠 회사 관계자와 통화하던 박미경의 말을 엿들었다. 다음 달 예정된 대규모 자금 조달이 현재의 논란 때문에 불확실해지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혜리는 그 순간 새로운 계산을 시작했다. 자신이 망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건 가족 전체가 자신 때문에 흔들리는 것이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뒤틀린 희망도 생겼다. 한소윤이 정말 성님의 영향력이 있다면 오빠 회사를 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었다. 혜리는 곧바로 서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언니, 우리 만나서 얘기해요. 나도 잘못한 거 알아요. 그런데 오빠 회사까지 망하게 할 생각은 아니죠. 답장은 오지 않았다. 다시 보냈다. 언니가 성님 쪽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가족 문제 때문에 직원들 피해보게 할 건 아니죠. 그것은 사과가 아니라 압박이었다. 혜린 자신도 알고 있었다. 하지만 절박함이 다시 한번 양심보다 앞섰다. 잠시 후 읽음 표시가 떴다. 그래도 답은 없었다. 혜리는 불안한 마음에 더 큰 실수를 했다. 지금 도와주지 않으면 사람들은 언니가 일부러 오빠 회사 무너뜨린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메시지를 보내고 나서야 그녀는 손을 입으로 가져갔다. 너무 멀리 갔다는 것을 느꼈지만 취소할 수 없었다. 같은 시각 서유는 손님방 침대에 앉아 그 문장을 오래 바라보고 있었다. 3년 동안 자신을 먹여 살렸다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의 힘으로 회사를 구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었다. 밤 11시가 넘었을 때 서유는 옷장 문을 열었다. 큰 여행 가방을 꺼내지 않았다. 아나무, 이 코드로 평소 자주 입던 옷 몇 벌과 노트북 외할아버지의 시계, 오래된 사진 한 장만 작은 가방에 넣었다. 도진이 방문 앞에 나타난 것은 그녀가 마지막 셔츠를 접을 때였다. 뭐 하는 거야? 서유는 돌아보지 않았다. 나갈 거야. 도진의 얼굴이 굳었다. 어디로 내가 지낼 곳 있어. 이런 상황에 집을 나가면 사람들 더 떠들어. 서윤의 손이 멈췄다. 그리고 천천히 그를 바라봤다. 지금도 남들이 먼저야. 도진은 곧바로 후회했다. 그런 뜻 아니야. 당신이 제일 자주 하는 말이네. 그는 방문을 막지 않았다. 막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처음으로 들었다. 서윤아, 적어도 회사 문제는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 안 해. 정말 내가 화가 나서 이상한 말을 했어. 이상한 말은 마음에 없는 말이 아니야. 평소에 숨겨둔 말을 감정이 대신 꺼내주는 경우가 더 많아. 도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서윤은 가방 지퍼를 닫았다. 성님의 당신 회사 투자 철회하라고 한 적 없어. 앞으로도 개인 감정으로 그런 짓이 안 해. 그건 믿어. 하지만 나도 더는 당신 회사를 위해 내 위치를 사용하지 않을 거야. 도진의 얼굴에서 미세하게 핏기가 사라졌다. 서윤은 차분하게 덧붙였다. 당신이 만든 회사니까 당신이 지켜. 그래야 당신도 언젠가 알겠지. 내가 당신 성공을 만들어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잠시 후 그녀는 도진 옆을 지나 방을 나섰다. 도진은 손을 뻗지 않았다. 대신 주먹을 꽉 쥐었다. 몇 분 뒤 현관문 닫히는 소리가 저택 전체에 울렸다. 그리고 그제야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다. 서윤이 자신의 곁에 있었던 3년 동안 그는 그녀가 떠날 가능성을 단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도진이 잠도 자지 못한 채 회사에 도착하자 민석이 다급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다. 대표님 성님 쪽에서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도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철회야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민석은 문서를 내밀었다. 성님은 기존 투자 계약을 유지하되 향후 강도진 대표와 직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안건에서 한 특정 의결권자의 권한을 완전히 배제하고
독립된 투자위원회 판단만 따르겠다고 통보했다. 도지는 이미 그것이 서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민석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대표님 회사는 이제 성님에서도 특별 대우를 받을 수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순전히 숫자로 다시 평가받게 됩니다. 도지는 문서를 내려다봤다. 이것이 자신이 평생 원했던 것이었다. 누구의 이름에도 기대지 않고 실력으로 평가받는 것. 그런데 이상하게도 조금도 기쁘지 않았다. 바로 그때 그의 휴대전화에 윤태성의 메시지가 도착했다. 강 대표에게 전할 말은 하나뿐입니다. 단안으로 그 안함에 강 대표에게 전할 말은 강 대표. 아가씨는 강 대표의 성공을 만든 적이 없습니다. 다만 강 대표가 무너질 때 옆에서 떠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 차이를 모른다면 이번 일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할 겁니다. 도지는 한동안 화면을 내려다봤다. 그리고 처음으로 자신에게 질문했다. 서윤이 자신에게 무엇을 숨겼는지가 아니라 자신은 왜 그 여자가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라고 믿는 순간부터 그녀의 침묵까지 당연하게 여겼는지를 대답은 떠오르지 않았다. 다만 너무 늦게 시작된 질문이라는 것만은 알 수 있었다. 강혜린이 다시 카메라 앞에 앉은 것은 첫 생방송 사고가 터진 지 사흘째 되는 저녁이었다. 소속사는 그녀의 계정을 일시적으로 관리하겠다며 비밀번호를 요구했지만 혜린은 이미 별도의 개인 채널을 만들어 놓은 뒤였다. 제목은 짧고 공격적이었다. 제가 알고 있는 진실을 전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이 켜지자 시청자 수는 몇 분 만에 10만 명을 넘었다. 혜린은 화장기 없는 얼굴과 떨리는 목소리로 최대한 피해자처럼 보이려 애썼다. 저도 지난 며칠 동안 정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제가 감정적으로 행동한 부분이 있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지금 한서윤 씨를 무조건 피해자로 만들고 저만 악마처럼 몰아가는 건 사실과 다릅니다. 댓글이 빠르게 올라갔다. 혜린은 준비해둔 영상을 틀었다. 과거 서윤이 도진에게 가방을 선물 받는 장면, 시어머니가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는 장면, 가족 모임에서 서윤이 말없이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이 차례로 나왔다. 저는 3년 동안 직접 봤습니다. 한서윤 씨는 본인이 가진 재산이나 집안에 대해서 단 한 번도 말하지 않았고 오빠가 주는 것들을 당연하게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자신이 사실 엄청난 사람인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혜린은 숨을 고른 뒤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그리고 윤태성 회장님과의 관계도 아직 정확히 설명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이 한 문장이 여론을 다시 뒤집을 거라고 믿었다. 그러나 화면 아래 댓글 분위기는 기대와 달랐다. 사람들은 이미 예전처럼 단순히 자극적인 말에 반응하지 않았다. 오히려 왜 당사자 허락 없이 영상 저장해 둔 거냐? 가족 사생활로 계속 돈 버는 게 더 이상하다는 질문이 쏟아졌다. 혜린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증거가 있으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바로 그 순간 댓글창에 수백 번 같은 문장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한서윤, 입장문 올라왔다. 서윤이 공개한 것은 감정적인 반박문이 아니었다. 성민 파트너스 공식 계정과 법무법인 홈페이지에 동시에 올라온 짧은 사실관계 확인문이었다. 첫 문장은 단순했다. 한서윤은 성민 파트너스의 주요 의결권자이자 한씨 가문의 승계 권한을 보유한 당사자입니다. 그 아래에는 윤태성과의 관계도 명확하게 적혀 있었다. 윤태성은 서윤의 외조부 시절부터 가문, 자산 운용 업무를 맡아온 인물이며 현재도 성님의 일부 자산 관리와 보고를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돼 있었다. 사적인 부적절한 관계라는 추측은 사실이 아니었다. 더 충격적인 부분은 그 다음이었다. 꾸롱, 성님은 강도진의 회사에 대한 초기 투자 과정에서도 모든 심사가 독립적인 투자위원회를 통해 진행됐으며 서윤은 투자 실행을 지시하지 않았고 최종 단계에서 반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뿐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는 가족관계로 인한 오해를 막기 위해 강도진 관련 모든 안건에서 스스로 의결권을 완전히 배제했다는 사실도 함께 공개했다.
혜린의 생방송 시청자들은 동시에 그 문서를 읽고 있었다. 그녀는 처음에는 입꼬리를 비틀며 말했다. 보세요. 결국 영향력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하지만 몇 초 뒤 또 다른 자료가 퍼지기 시작했다. 지난 석 달 동안 혜린이 올린 서윤 관련 영상의 원본과 편집본을 비교한 분석이었다. 원본에서 서윤이는 자기 생활비를 따로 관리해서 우리 돈 쓸 일이 거의 없지 라고 말했던 박미경의 문장은 편집본에서는 앞부분이 잘리고 우리 돈 쓸 일이 많지처럼 보이게 만들어져 있었다. 도진이 가방을 선물한 영상도 원래는 결혼기념일 선물이었지만 혜린의 편집본에서는 일상적으로 오빠에게 물건을 요구한 듯 연결돼 있었다. 누군가 혜린 자신의 과거 방송 저장본에서 원본을 찾아낸 것이었다. 그녀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었다. 그 시각 서윤은 광화문 성림 파트너스 회의실에 앉아 있었다. 정면 벽에는 여러 금융기관과 계열 투자사의 현황이 표시돼 있었지만 그녀는 화면보다 테이블 위 휴대전화에 더 오래 시선을 두고 있었다. 윤태성이 옆자리에 앉아 말했다. 지금이라도 생방송을 중단시키게 하겠습니다. 플랫폼과도 연락할 수 있습니다.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러지 마세요. 이미 아가씨의 명예를 반복해서 훼손했습니다. 그래서 더 막으면 안 돼요. 태성의 눈빛에 이해할 수 없다는 기색이 스쳤다. 서윤은 차분하게 설명했다. 혜린이는 계속 내가 힘으로 자기 입을 막았다고 말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도 내가 가진 권력 때문에 진실이 사라졌다고 의심하겠죠. 이번에는 끝까지 말하게 두세요. 그럼 어디까지 공개하시겠습니까? 서윤은 잠시 침묵하다가 자신 앞에 놓인 서류를 펼쳤다. 그것은 성림 내부의 이해 충돌 관리 방안이었다. 제 권한까지요. 태성이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아가씨, 사람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건 제가 강도진 회사를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느냐는 거잖아요. 그러면 답하면 돼요. 그런 방식으로 권한을 쓰지 않겠다고. 태성이 낮게 말했다. 그 결정을 공개하면 아가씨에게도 불리합니다. 앞으로 강 대표 회사가 성장하더라도 아가씨가 개입할 수 없게 됩니다. 그게 맞아요. 서윤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나는 이 힘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시험하는데도 미워하는 사람을 벌주는데도 쓰지 않을 거예요. 잠시 후 그녀는 공개 성명 마지막 줄을 직접 수정했다. 성림은 강도진 대표 개인 및 그 가족과 관련한 어떠한 호의적 또는 보복적 판단도 하지 않으며 모든 향후 검토는 독립위원회가 수행한다. 그 문장을 바라보던 태성은 아주 천천히 미소를 지었다. 회장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아가씨가 이제야 제대로 화내는 법을 배웠다고 하셨을 겁니다. 서윤은 쓴 웃음을 지었다. 전 화내는 게 아니라 선을 긋는 거예요. 어쩌면 그게 더 무서울 수도 있습니다. 혜린의 생방송은 이제 완전히 통제력을 잃고 있었다. 시청자들은 그녀가 올린 화면보다 외부에서 계속 발견되는 자료를 더 빠르게 공유했다. 과거 광고 영상에서 혜린이 우리 새언니는 친정도움 하나 없이 우리 집에 들어왔다고 말한 장면과 다른 날 방송에서 새언니 친정 얘기는 금지다. 오빠가 싫어한다고 말한 장면이 나란히 편집됐다. 그녀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꿔왔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더 치명적인 것은 혜린 자신의 매니저와 나눈 음성 메시지 일부였다. 소속사가 공식적으로 제공한 것은 아니었다. 혜린이 방송 준비 과정을 촬영하면서 실수로 녹음해 클라우드에 공개 설정으로 올려둔 파일을 누군가 찾아낸 것이었다. 거기에는 매니저가 새언니 콘텐츠는 이제 그만해. 본인이 싫다고 했잖아. 라고 말하자 혜린이 싫어해도 조회수는 잘 나오잖아요. 어차피 언니는 반박도 못해요. 라고 답하는 목소리가 들어있었다. 혜린은 화면을 바라보다가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건 불법 유출이에요. 댓글에서는 즉시 반박이 쏟아졌다. 공개 링크로 올라가 있었다는 설명까지 퍼졌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도진을 끌어들이려 했다. 저 혼자 이렇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우리 오빠도 한서윤 씨가 뭘 하는지 몰랐어요. 오빠도 처음에 이상하다고 했고 그 순간 생방송 화면 위에 새로운 알림이 떴다. 강도진 대표가 임직원 대상 긴급 설명회를 연다는 기사였다. 혜린은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다. 오빠가 왜? 그녀가 말을 끝내기도 전에
기자들이 회사 앞에서 실시간으로 중계하기 시작했다. 도지는 직원들을 모은 사내 강당 중앙에 서 있었다. 평소 같았으면 홍보팀이 문장을 준비하고 법무팀이 질문 목록까지 정리했겠지만 그는 이번에는 원고를 거의 보지 않았다. 민석이 행사 직전까지 대표님 개인 가족사를 구체적으로 말하면 위험합니다라고 만류했지만 도지는 짧게 대답했다. 숨기려고 할수록 회사가 더 위험해져. 수백 명의 직원이 앉은 앞에서 그는 먼저 고개를 숙였다. 최근 제 가족의 사적인 문제로 회사까지 불필요한 의심을 받게 만든 점에 대해 대표로서 사과드립니다. 강당은 조용했다. 도지는 고개를 든 뒤 말했다. 성림 파트너스가 초기 투자자였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 아내 한서윤 씨가 성림과 중요한 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을 저는 결혼 후에도 알지 못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다. 하지만 확인한 결과 초기 투자 과정은 정상적인 심사를 거쳤고 제 아내가 투자 결정을 강제로 지시했다는 사실은 없습니다. 저는 회사의 성과가 제 개인적 관계 때문에 평가절하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성림을 포함한 모든 기관 투자자와의 협의 과정을 이사회, 산하, 독립위원회에 공개하겠습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다. 대표님, 그럼 성림이 투자를 철회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도지는 잠시 침묵했다. 과거의 그였다면 그럴 일 없다고 자신 있게 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는 거짓 확신을 줄 수 없었다. 있습니다. 우리 실적이 부족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강당이 더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 위험은 제가 감당해야 할 문제입니다. 제 아내가 해결해줘야 할 문제가 아닙니다. 마지막 문장을 말하는 순간 도지는 이상하게도 가슴 한쪽이 쓰라렸다. 너무 늦게 배운 문장이었다. 기자 중 한 명이 회사 밖에서 도진에게 가족 문제에 대한 추가 입장을 물었다. 홍보팀 직원이 막으려 했지만 도진은 발걸음을 멈췄다. 한서윤 씨가 신분을 숨긴 것에 배신감을 느끼십니까? 질문은 도진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대답했다. 그 문제에 대해 저도 상처받았습니다. 주변 카메라가 일제히 가까워졌다. 하지만 지금 제가 더 크게 책임져야 하는 건 다른 부분입니다. 아내가 누구인지 몰랐던 것과 제가 남편으로서 지켜야 할 선을 지키지 않은 것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기자들이 술렁였다. 도지는 계속했다. 제 가족이 아내를 공개적으로 조롱했고 저는 충분히 막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는 아내가 가진 재산도 배경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부끄럽습니다. 만약 제가 지금 그녀가 권력 있는 사람이라는 이유로만 사과한다면 그건 사과가 아닙니다. 이 말은 곧바로 생중계로 퍼졌다. 혜린도 자신의 방송 화면 한쪽에서 오빠의 모습을 봤다. 그녀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오빠가 왜 저렇게까지 해? 혜린은 거의 울먹였다. 그녀에게 도진의 말은 자신을 버리는 선언처럼 들렸다. 그러나 도진이 마지막으로 한 말이 그녀를 완전히 무너뜨렸다. 제 동생의 행동은 철이 없었다는 말로 대신 설명할 수 없습니다. 성인으로서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 혜리는 카메라 앞에서 그대로 입을 다물었다. 몇 년 동안 오빠가 결국 자신을 감싸줄 거라고 믿어왔다. 이번에도 마지막 순간에는 그럴 거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처음으로 도진은 그녀의 행동을 가족이라는 이유로 덮어주지 않았다. 서윤은 도진의 발언을 회의실 화면으로 지켜봤다. 윤태성이 팔짱을 낀 채 말했다. 늦었군요. 네. 서윤은 짧게 대답했다.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마음이 흔들리십니까? 서윤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화면 속 도진은 기자들에게 더 이상 개인적인 질문은 받지 않겠다고 말한 뒤 회사로 돌아가고 있었다. 지쳐 보였다. 예전 같았으면 서윤은 바로 전화를 걸었을 것이다. 오늘 밥은 먹었는지 잠은 잤는지 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휴대전화를 들지 않았다. 흔들리는 것과 돌아가는 건 달라요. 그녀가 말했다.
저 사람이 바뀔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는 것과 다시 같은 집으로 들어가는 건 다른 문제예요. 태성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강혜린 씨거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거예요. 태성이 미간을 찌푸렸다. 너무 관대하십니다. 아니요. 계약 위반이나 광고 문제는 각 회사가 알아서 처리할 거고 허위 사실에 대해서는 정정만 요구할 겁니다. 대신 다시 제 이름으로 콘텐츠를 만들면 그때는 법적으로 대응할 거예요. 그녀는 잠시 멈췄다가 덧붙였다. 이번엔 확실하게 선을 보여줘야 해요. 얼마 뒤 성림 법무팀은 혜린 측에 공식 통지를 보냈다. 사과 방송을 요구하지도 않았고 채널 폐쇄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단 하나, 서윤에 관한 허위 주장과 동의 없는 사생활 콘텐츠의 추가 사용을 중단하라는 내용이었다. 선택은 혜린에게 남겨졌다. 바로 그 점이 더 무거웠다. 밤이 깊어질 무렵 혜린의 생방송 시청자 수는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그녀가 꿈꿨던 방식이 아니었다. 채팅창에는 조롱과 비난이 뒤섞였고 광고주 두 곳은 방송이 끝나기도 전에 계약 중단을 공식 발표했다. 플랫폼에서도 사생활 침해 신고가 누적되어 일부 영상의 수익화를 제한했다. 혜린은 몇 번이나 말을 이어가려 했지만 더 이상 준비해둔 대본이 의미가 없었다. 저도 피해자예요. 그녀가 마지막처럼 말했다. 저도 우리 가족이 어떤 상황인지 몰랐고 저도 속았어요. 그때 댓글 하나가 유난히 빠르게 추천을 받으며 위로 올라왔다. 몰랐다는 게 남을 모욕할 권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혜린은 그 문장을 한참 바라봤다. 자신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그러나 카메라 앞에서 흘리는 눈물마저 사람들에게 콘텐츠로 소비되는 순간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이 만든 세계의 잔혹함을 느꼈다. 울어도 조회수가 올라갔고 침묵해도 캡처가 됐다. 결국 혜린은 아무 말 없이 종료 버튼을 눌렀다. 이번에는 누구도 그녀에게 끄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검은 화면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던 그녀는 아주 작게 중얼거렸다. 나는 그냥 사람들이 나를 봐주길 바랐는데. 하지만 방 안에는 대답해 줄 사람이 없었다. 그날 자정 무렵 도지는 서윤이 머물고 있는 성림 소유의 작은 한남동 주택 앞에 섰다. 차에서 내려놓고도 10분 가까이 초인종을 누르지 못했다. 예전 같았으면 남편이라는 이유로 당연히 문을 열라고 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결국 짧은 메시지만 보냈다. 밖에 있어. 만나기 싫으면 그냥 갈게. 몇 분 후 현관등이 켜졌다. 서윤이 문을 열고 나왔다. 둘 사이에는 몇 걸음의 거리가 있었다. 도지는 그녀에게 다가가지 않았다. 오늘 기자들 앞에서 한 말 봤어. 서윤이 먼저 말했다. 응. 회사 괜찮아. 내가 알아서 해야지. 예전이라면 서윤이 안심시키듯 웃었을 것이다. 이번에는 아무 표정도 없었다. 도지는 한참 망설이다 말했다. 당신한테 돌아와 달라고 하러 온 건 아니야. 서윤의 눈이 아주 조금 흔들렸다. 그 말 할 자격 없는 것도 알아. 그럼 왜 왔어? 도지는 손에 들고 있던 작은 상자를 내밀었다. 안에는 결혼 초기에 서윤이 그에게 선물했던 오래된 만년필이 들어있었다. 성공하면 제일 먼저 계약서에 이 펜으로 서명하라며 건넸던 물건이었다. 내가 오늘 회사 규정 바꾸는 서류에 이걸로 서명했어. 서윤은 상자를 받지 않았다. 도지는 손을 내렸다. 그냥 말하고 싶었어. 내가 성공한 게 당신 덕이 아니라고 증명하려고. 당신을 밀어내는 대신 당신이 내 옆에 있었다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기로 했다고. 서윤은 오랫동안 그를 바라봤다. 그건 당신이 당신 자신을 위해 해야 할 일이야. 알아. 나 때문에 하지 마. 이제 그 차이가 뭔지 조금 알 것 같아. 도진이 돌아서려는 순간 서윤이 그를 불렀다. 도진 씨. 결혼 후 거의 쓰지 않았던 호칭이었다. 그는 멈춰 섰다. 당신이 오늘 한 말 때문에 내가 바로 돌아가진 않아. 알아. 그리고 혜린 씨를 용서할 준비도 안 됐어. 그것도 알아. 서윤은 손목에 오래된 은색 시계를 천천히 만졌다. 하지만 처음으로 당신이 나를 보호하면서도 내가 누구인지 이용하지 않았어. 도진의 눈빛이 흔들렸다. 그녀가 이어 말했다. 그건 기억할게.
그 말은 용서도 아니고 재결합의 약속도 아니었다. 하지만 완전히 닫힌 문도 아니었다. 도지는 더 욕심내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그걸로 충분해. 그가 떠난 뒤 서유는 한동안 현관 앞에 서 있었다. 휴대전화 화면에는 성립 내부 보고가 도착해 있었다. 시장 불안은 조금씩 가라앉고 있었고 강도진 회사의 주요 투자자들도 독립위원회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다. 서유는 보고서를 닫았다. 이번 일에서 자신은 누구도 무릎 꿇리지 않았다. 해리는 자신이 만든 기록 때문에 무너졌고 도지는 스스로 책임지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윤 자신은 처음으로 가족도 사랑도 평온도 아닌 자신의 존엄을 선택했다. 창문 너머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던 그녀는 아주 조용하게 말했다. 이제는 나도 숨지 않을 거야. 생방송 사건이 터진 지 2달이 지나자 세상은 조금씩 새로운 이야기를 찾아 움직이기 시작했다. 처음 며칠 동안 한서윤의 이름은 경제기사와 연예기사, 온라인 커뮤니티를 가리지 않고 등장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관심의 온도도 내려갔다. 성림 파트너스는 예정대로 강도진의 회사와 관련한 모든 심사를 독립위원회로 넘겼고 시장은 그 결정을 오히려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도진의 회사는 한 차례 자금 조달 일정이 연기됐지만 결국 사업 실적과 기술 평가를 다시 제출해 새로운 투자 조건을 받아냈다. 규모는 처음 기대했던 것보다 조금 작았고 조건도 더 까다로웠다. 하지만 도진은 그 계약서에 서명하면서 이상할 만큼 마음이 편했다. 누군가의 배경을 의심할 필요도 자신이 누구의 도움으로 살아남았는지 계산할 필요도 없었다. 회사는 회사의 숫자로 다시 평가받았다. 그는 그 과정에서 임원 몇 명의 반발도 견뎌야 했다. 대표님이 괜히 가족 문제를 공개적으로 인정해서 투자자들이 더 민감해진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예전 같았으면 화를 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도지는 한 번 더 생각하고 대답했다. 문제를 만든 건 인정한 사실이 아니라 내가 너무 오래 인정하지 않았던 태도였습니다. 직원들도 처음에는 그 변화를 낯설어했다. 예전에 그는 모든 결과를 자신이 책임진다는 명분 아래 결정을 독점하곤 했다. 이제 그는 반대 의견을 듣고 잘못된 판단을 인정하고 회의가 끝난 뒤 가장 늦게 남는 직원에게 일을 더 주는 대신 먼저 집에 가라고 말했다. 서유는 그 변화에 관해 누구에게도 보고받지 않았다. 일부러였다. 그녀는 더 이상 남편의 성장을 감시하는 사람도 평가하는 사람도 되고 싶지 않았다. 강혜린에게 2달은 훨씬 길었다. 광고 계약 대부분이 중단됐고 일부 브랜드에서는 계약 위반과 이미지 훼손에 대한 정산을 요구했다. 플랫폼은 그녀의 채널을 삭제하지는 않았지만 몇몇 영상의 수익화를 제한했고 소속사는 활동 중단 기간을 제한했다. 무엇보다 견디기 어려운 것은 아무도 자신을 궁금해하지 않는 시간이었다. 해리는 처음 몇 주 동안 끊임없이 휴대전화를 확인했다. 자신의 이름을 검색하고 댓글을 읽고 누가 자신을 옹호하는지 찾아다녔다. 그러다 어느 날 새벽 악성 댓글 하나에 답글을 쓰다가 손을 멈췄다. 자신이 가장 싫어했던 행동을 또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누군가 자신을 함부로 판단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느끼면서도 정작 자신은 3년 동안 서윤을 몇 초짜리 영상으로 정의해왔다. 해리는 결국 휴대전화를 껐다. 그리고 며칠 뒤 처음으로 소속사 대표에게 먼저 말했다. 당분간 방송 안 할게요. 대표는 의심스럽게 물었다. 복귀 준비하려는 거야. 해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카메라 없는 데서 좀 살아보고 싶어요. 그것은 극적인 회개도 아니었고 갑자기 좋은 사람이 되었다는 선언도 아니었다. 다만 처음으로 타인의 시선이 없는 곳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생각해보려는 작은 시작이었다. 그녀는 정산해야 할 계약 위약금을 일부 자신이 모아둔 돈으로 해결했고 부족한 부분은 가족에게 숨기지 않고 이야기했다. 박미경이 오빠가 도와주면 되잖니? 라고 말했을 때 해리는
한동안 입술을 깨물다가 고개를 저었다. 이번에는 제가 갚을게요. 그 말에 가장 놀란 사람은 어머니보다 혜린 자신이었다. 박미경 역시 처음에는 모든 책임을 혜린에게 돌리려고 했다. 애가 철이 없어서 그런 거지. 누가 집안 망신시키라고 시켰니? 하지만 어느 날 도진이 어머니를 찾아가 처음으로 분명한 선을 그었다. 그는 더 이상 서윤을 설득해 집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부탁도 하지 않았고 혜린을 용서해달라고 중재하지도 않았다. 대신 말했다. 엄마도 서윤이한테 사과해야 해. 미경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엄마는 직접 방송 켠 적 없지. 그런데 혜린이가 서윤이를 낮춰 말할 때 한 번도 제대로 막지 않았잖아. 가족끼리 그 정도 말도 못해. 도진은 잠시 침묵하다 낮게 대답했다.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그래서 이렇게 된 거야. 미경은 아들에게 배신당한 표정을 지었다. 너 지금 아내가 돈 많은 집안 사람이라고 엄마한테 이러는 거니? 그 질문은 도진이 가장 두려워하던 것이었다. 그는 한참 어머니를 바라보다 말했다. 서윤이가 정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도 똑같이 말했어야 했어요. 그걸 이제야 아는 게 제 잘못이고 그날 대화는 화해로 끝나지 않았다. 미경은 울었고 도진은 집을 나왔다. 하지만 그는 뒤돌아가 말을 바꾸지 않았다. 과거에 그는 가족을 지킨다는 이유로 가장 조용한 사람에게 양보를 요구했다. 이제 그는 관계가 불편해지는 것을 감수해야만 누군가를 제대로 존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배우고 있었다. 서윤은 그동안 성님의 공개 행사에 조금씩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첫 공식 일정은 거창한 취임식도 기자회견도 아니었다. 청년 창업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투자 설명회였다. 그날 그녀가 행사장에 들어서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지만 서윤은 피하지 않았다. 강도진 대표와 재결합하신 겁니까? 윤태성 회장보다 실제 권한이 더 크다는 말이 사실입니까? 강 대표 회사에 앞으로 다시 투자하실 계획입니까? 질문이 쏟아졌다. 서윤은 잠시 멈춰 카메라를 바라봤다. 예전 같았으면 태성이 대신 답하도록 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자신이 직접 말했다. 제 개인적인 결혼 문제와 투자 판단은 분리돼 있습니다. 강도진 대표 회사 역시 다른 기업과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을 겁니다. 한 기자가 재차 물었다. 그럼 한씨 가문의 후계자라는 사실을 앞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활동하시는 겁니까? 서윤은 아주 짧게 숨을 고른 뒤 대답했다. 네, 더 이상 제가 누구인지 숨길 생각은 없습니다. 그 한마디가 기사 제목이 됐다. 하지만 예전과 달리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보일지 두려워하지 않았다. 행사가 끝난 뒤 윤태성이 웃으며 말했다. 생각보다 덜 떨리셨군요. 서윤은 손에 맺힌 땀을 보여줬다. 전혀요. 그래도 도망가지 않으셨습니다. 도망치는 게 편한 줄 알았는데 계속 도망치려면 더 많은 거짓말이 필요하더라고요. 태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님께서 들으셨으면 좋아하셨을 겁니다. 서윤은 손목의 은색 시계를 한 번 만지고 미소 지었다. 이번에는 그 미소에 죄책감이 없었다. 도진은 그런 서윤의 모습을 뉴스 화면으로 봤다. 그는 2달 동안 서윤에게 거의 연락하지 않았다. 처음 일주일에는 매일 메시지를 쓰다가 지웠다. 밥 먹었어. 오늘 보고 싶다. 다시 시작하면 안 될까? 어떤 문장도 지금 자신이 보내서는 안 된다고 느꼈다. 그는 사과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수단이 되는 순간 다시 이기적인 행동이 된다는 것을 조금씩 이해하고 있었다. 그래서 대신 해야 할 일을 했다. 혜린에게 금전적인 문제를 덮어주지 않았고 어머니와 거리를 두었고 회사 안에서도 자신의 통제 욕구를 줄였다. 어느 날 민석이 회의가 끝난 뒤 물었다. 대표님 사모님이 돌아오시면 다시 예전처럼 될까요? 도진은 창밖을 보며 웃었다. 돌아온다는 가정부터 내가 하면 안 될 것 같아. 후회 안 하십니까? 후회하지. 그는 솔직하게 말했다. 근데 후회한다고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잖아. 잠시 후 그는 책상 서랍에서 서윤이 선물했던 만년필을 꺼냈다. 나는 예전엔 서윤이가 떠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
사랑해서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한테 필요한 사람이라고 믿었거든. 민석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게 제일 부끄러워. 누군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착각이 있어서 함부로 대해도 된다고 생각한 거니까. 도진은 펜뚜껑을 닫았다. 다시 기회가 있다면 이번에는 그 사람이 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면서 옆에 있고 싶어. 그 기회는 뜻밖에도 혜린이 만들었다. 어느 주말 오후 서윤의 집 앞에 혜린이 혼자 찾아왔다. 카메라도 없고 매니저도 없었다. 화려한 명품 가방 대신 작은 종이봉투 하나만 들고 있었다. 서윤은 현관에서 한동안 그녀를 바라봤다. 무슨 일이에요? 혜린은 예전처럼 언니라고 쉽게 부르지 못했다. 잠깐 얘기할 수 있어요. 거실에 마주 앉은 뒤에도 그녀는 한참 입을 열지 못했다. 결국 봉투 안에서 작은 저장장치 하나를 꺼냈다. 이거 예전에 찍었던 영상 원본이에요. 언니 나오는 거 전부. 클라우드에 있던 것도 다 정리했어요. 서윤은 받지 않았다. 나한테 보여주려고 온 거예요. 아니요. 삭제하기 전에 혹시 필요한 게 있으면 가져가라고. 혜리는 숨을 삼켰다. 그리고 사과하려고요. 서윤은 조용히 그녀를 바라봤다. 혜리는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말했다. 제가 언니를 싫어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언니를 싫어한 게 아니라 언니가 저를 무시할까봐 먼저 무시했던 것 같아요. 서윤의 눈빛이 아주 조금 달라졌다. 혜리는 계속했다. 오빠가 회사 성공하고 사람들이 우리 가족을 부러워하기 시작했을 때 저도 뭔가 된 것 같았어요. 그런데 사실 저는 제가 누구인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팔로워가 많아질수록 더 큰 사람인 척했어요. 언니가 조용히 있는 게 보기 싫었던 것도 그렇게 아무것도 증명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 부러웠던 것 같아요. 잠시 침묵이 흘렀다. 그렇다고 제가 한 일이 없어지는 건 아닌 거 알아요. 혜린이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요. 카메라 없이 말하고 싶었어요. 서윤은 곧바로 용서한다고 하지 않았다. 대신 말했다. 당분간은 당신 얼굴 보면 그날이 생각날 것 같아요. 혜린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네. 그래도 오늘 온 건 고마워요. 혜린은 그 말만으로도 충분하다는 듯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돌아가기 전 그녀는 처음으로 서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혜린이 떠난 뒤 서윤은 창가에 오래 서 있었다. 그날 저녁 도진에게서 2달 만에 먼저 메시지가 왔다. 혜린이가 오늘 당신 찾아간 거 알고 있어. 내가 보낸 건 아니야. 서윤은 메시지를 읽고 잠시 망설이다 처음으로 답했다. 알아요. 도진의 답장은 바로 오지 않았다. 10여 분 후 짧게 도착했다. 고마워. 답장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반갑다. 서윤은 그 문장을 보고 자신도 모르게 웃었다. 며칠 뒤 2사람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처음 데이트하던 시절 자주 가던 고급 레스토랑도 아니고 가족들이 다니는 회원제 공간도 아니었다. 평범한 카페였다. 도진은 먼저 와 있었지만 서윤이 도착해도 일어서서 과장된 태도로 맞지 않았다. 둘은 잠시 어색하게 차를 마셨다. 결국 서윤이 먼저 물었다. 회사는 어때? 도진은 웃었다. 힘들어. 성림 독립위원회 엄청 까다롭더라. 당신이 그동안 특별 대우 안 했다는 말 이제 완전히 믿어. 분위기가 조금 풀렸다. 도진은 잠시 컵을 만지다가 말했다. 나는 다시 시작하고 싶어. 서윤의 미소가 사라지자 그가 곧바로 덧붙였다. 지금 당장 같이 살자는 뜻 아니야. 용서해달라는 것도 아니고. 그럼 처음부터 다시 당신을 알고 싶어. 도진은 눈을 피하지 않았다. 한씨 가문의 후계자도 아니고 내 아내도 아니고 그냥 한서윤이라는 사람을. 서윤은 한동안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가장 원했던 말이었다. 하지만 예전에 들었더라면 바로 믿었을지도 모른다. 이제는 믿고 싶다는 감정과 실제로 믿을 수 있다는 판단 사이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건이 있어. 그녀가 말했다. 도진은 조용히 기다렸다.
다시는 가족 문제에서 나한테 참으라고 하지 마. 응. 내가 화났을 때 돈이나 선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알겠어. 그리고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불편해하지 않았으면 해. 도진은 잠시 생각한 뒤 솔직하게 말했다. 그건 가끔 불편할 수도 있어. 서윤이 눈썹을 올렸다. 도진은 희미하게 웃었다. 근데 불편한 감정이 생긴다고 당신한테 책임지라고 하지는 않을게. 그건 내가 다뤄야 할 문제니까. 그 대답에 서윤의 표정이 천천히 풀렸다. 완벽한 말보다 훨씬 믿을만했다. 나도 조건 하나 더 있어. 도진이 말했다. 뭔데? 당신도 앞으로 숨기지 마. 나를 시험하려고도 하지 말고 내가 상처받을까봐 중요한 걸 혼자 결정하지도 말고. 서윤은 고개를 숙였다. 그것은 자신의 잘못이었다. 그래, 그건 약속할게. 도진은 손을 내밀지 않았다. 대신 물었다. 그럼 가끔 만나도 될까? 서윤이 창밖의 강물을 바라보다 대답했다. 가끔은. 다시 함께 살기까지는 그 후로도 몇 달이 더 걸렸다. 둘은 저녁을 먹고 산책했고 가끔 싸웠으며 과거처럼 의견이 다를 때 침묵으로 넘기지 않았다. 도진이 어느 날 어머니 문제로 예민해져 목소리를 높였을 때 서윤은 바로 자리에서 일어났다. 지금 또 예전 방식으로 돌아가고 있어. 예전의 도진이었다면 자신은 그런 뜻이 아니었다고 변명했을 것이다. 이번에는 한참 침묵하다 말했다. 맞아. 미안해. 다시 말할게. 서윤도 가끔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려는 습관이 나왔다. 회사와 관련된 위험한 소문이 돌았을 때 도진에게 말하지 않으려 했다가 스스로 멈추고 먼저 전화했다. 당신이 해결해달라는 건 아니야. 그냥 내가 숨기지 않기로 약속했으니까 말하는 거야.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잘못된 습관을 하나씩 고쳐갔다. 어느 겨울 저녁 서윤은 마침내 한남동 저택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결정했다. 대신 둘은 새로운 집을 구했다. 박미경의 집도 성림 소유의 저택도 아닌 두 사람이 함께 고른 작은 펜트하우스였다. 처음 이삿짐을 풀던 날 도진이 농담처럼 말했다. 이번 집은 누구 돈으로 샀는지 혜린이가 물어보면 뭐라고 할까? 서윤은 그를 흘겨보다 웃었다. 반반. 도진도 웃었다. 좋네. 제일 무섭다. 뭐가 당신한테 빚진 척할 핑계도 없잖아. 웃음이 거실에 퍼졌다. 예전 같았으면 평범했을 장면이 이제는 두 사람에게 어렵게 얻은 평온이었다. 몇 주 뒤 성민 파트너스 창립기념 행사에서 서윤은 처음으로 공식 석상 중앙에 섰다. 윤태성은 예전처럼 한 걸음 뒤에서 그녀를 보좌했지만 이번에는 대신 말하지 않았다. 기자들과 임직원 앞에서 서윤은 짧게 말했다. 저는 오랫동안 평범하게 살고 싶다는 이유로 제 이름과 책임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됐습니다. 가진 것을 자랑하지 않는 것과 존재 자체를 숨기는 것은 다른 일입니다. 객석 뒤쪽에는 도진이 조용히 앉아 있었다. 특별석도 아니었고 무대에 함께 올라오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그녀의 말을 듣고 있었다. 서윤은 시선을 돌리다 잠시 그와 눈이 마주쳤다. 도진은 아주 작게 웃었다. 그녀도 웃었다. 행사가 끝난 뒤 윤태성이 차를 건네며 장난스럽게 말했다. 오늘은 제가 차를 따르지 않아도 되겠군요. 서윤이 웃으며 찻주전자를 직접 들었다. 이제는 제가 할게요. 그리고 도진의 자네도 차를 따랐다. 그가 황급히 주전자를 받으려 하자 서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냥 받아. 사람들이 보면 또 기사 날 텐데. 나 이제 그런 거 안 무서워. 도진은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잔을 받았다. 나도 그 말에는 더 이상 누가 위고 아래인지 증명하려는 마음이 없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서윤은 손목에 은색 시계를 풀어 작은 상자에 넣었다. 도진이 옆에서 물었다. 왜 안 차? 이제 없어도 될 것 같아서. 외할아버지 유품이라며. 맞아. 그래서 평생 차고 다녀야 한다고 생각했어. 서윤은 상자를 닫으며 미소 지었다. 근데 할아버지가 남긴 건 시계가 아니라 그때 했던 말인 것 같아. 힘이 있다는 건
남을 누르는 게 아니라 나를 지킬 책임이 있다는 말. 도진은 잠시 침묵하다 말했다. 그럼 이제 잘 지킬 수 있어. 서유는 그를 바라봤다. 응, 나부터. 그리고 조금 뒤 덧붙였다. 당신도 가끔. 도진이 웃었다. 순서가 바뀌었네. 원래 그게 맞는 순서였어. 창밖에는 서울의 밤이 조용히 펼쳐져 있었다. 한때 수백만 명이 지켜보는 생방송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밤이 있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무너진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금이 가 있던 것들이었다. 혜린의 허영, 도진의 자존심, 서윤의 지나친 침묵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덮여있던 무례함. 그리고 그 자리에 남은 사람들은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다시 살아갈 수 없었다. 그것이 벌이었고 동시에 기회였다. 서윤은 도진의 손을 먼저 잡았다. 이번에는 붙잡히는 것도 기대는 것도 아니었다. 서로가 혼자 설 수 있다는 걸 알면서 나란히 걷기 위한 선택이었다.